한나라당의 구제역 대책 특별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예. 이게 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제가 12월 22일 날 그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예. 그 바로 다음 날 12월 23일 날 23일 날. 구제역 특위가 구성됐고 예.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구제역 특위를 했고요. 네. 또 당정회의하고 현장 매몰 현장 방문하고 예. 하여튼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쁘셔야죠.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요. 예, 예. 농림부 장관 지내셨고, 그리고 예. 뭐 오랫동안 농사를 직접 지셨었죠? 그렇습니다. 20년간 농사지었죠. 혹시 그때 축산도 하셨나요? 아, 축사는 사업적으로는 안 했고요. 예. 거의 돼지도 키우고 예.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 침출수 때문에 뭐 온 언론이 다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퇴비로 만들 수 있다? 어떤 뜻이죠? 제가 우선은 지금 우려하는 바는 다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갑자기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매몰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구제역이 4번 거쳤는데 예. 그 당시에 한 382군데의 매몰지는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또 특히 이제 제가 농사를 지어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이제 2m 이하로 매몰지를 이렇게 매몰지에 그 매뉴얼대로 해서 이제 몇백 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3일에서 10일 사이에 그 침투수 관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한 10%, 20%가. 예. 그럼 10%, 20% 나오면 그거를 이제 EM 발효제랄지 또 그 외에 이제 톱밥 왕제 등으로 이렇게 섞어서 예. 그거를 발효를 시키면 그게 이제 유기물이니까 이게 퇴비로 가능하고요. 예. 또 심지어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네. 아예 돼지를 땅속에 파묻지 않고도 예. 뭐 기계로 이렇게 넣어서 그 유기물을 퇴비화하는 예. 그런 기술도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먼저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제대로 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네. 침출수가 다른 데로 새지는 않고 그냥 관우를 통해서만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정확히 했다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침출수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어떤 것들을 섞어서 퇴비로 만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직접 활용할 수 있나요? 바로 땅에 쓸 수 있는 퇴비가 되나요? 발효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한 2, 3개월은 걸리죠. 2, 3개월 정도. 예.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국내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을 예. 그렇게 실용화로 많이 이렇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된 것만 있고 예. 제가 대책위원장 맡으니까 그러한 기술을 좀 시연해 보겠다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될지는 아직 검증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예. 저한테 이제 이거를 꼭 좀 활용해 보자. 해보자. 이렇게 활용하자. 그래서 제가 10일 날 당정회의 때 예. 정부에다가 그러한 신기술 개발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렇게 주문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곳, 내지는 못한 곳, 내지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된 곳,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테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거나 이제 비닐로가 찢겨지고, 예. 이런 등등에서는 사실상, 침출수가 땅에서 몇 메타 정도 나갈 수는 있어요. 글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몇 메타 나가가지고 땅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력한 저과작용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그게 안정화가 되고 침출수가 만약에 그 옆에 뭐 지하수가 있다거나 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매몰지를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다 보면 거기에서 지하수가 나오면 거기 물이 막 벙벙하게 올라오는데 절대 거기다 매몰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팔 때 한 2m, 4m까지 파니까 팔 때 지하수는 그 옆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은 매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참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 이제 하천변이나 이제 경사지 그렇죠. 이런데 앞으로 그런 다가올 그러한 여러 가지 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 행안부, 농식품부, 또 환경부에서 예. 합동으로 예.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해서 네.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하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예. 지금 동아일보가 각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소를 취재한 결과 말이죠. 김포에서 네. 이미 이 침출수에 오염된 물이 한 가정집 지하수에서 나와가지고 예. 급히 이 일대 지하수 관정을 폐쇄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이 지하수 침출뿐만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지금 관정이 파져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농약도 뿌리고 하다 보면 그런 지하수 오염이 된 데가 있긴 있어요. 네네. 있긴 있는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를 확대해서 갈 수는 없고 그렇게 오염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은 되기 때문에 추정이 아니라 이번에 조사한 결과 이번에 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바로 그 인근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4,632곳을 지금 메모를 했는데 그게 과연 몇 프로 나올까요? 저는 아주 소수의 어떤 것이 나올 수는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된 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여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은 해결을 해야죠. 4,632곳 가운데 매뉴얼대로 한 곳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한 데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그렇게 매뉴얼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유자관을 썼다고 해서 매뉴얼대로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직선으로 그 관을 이렇게 묻으면 거기에 이제 가스가 산계되는 문제만이지 뭐 그 꼽으라서 이렇게 한 거하고 뭐 차이는 없습니다. 빗물이 들어가 그러한 면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을 갖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쭉 진행해서 결과를 받아본 그거하고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농사진 그 경험을 사실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정은천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없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문제 없는 것처럼 할까봐 지금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10일 날 그러한 문제를 4,632곳을 완벽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IT 시스템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GPS 항법장치 동원하고 전담 한 곳마다 전담 공무원을 실명제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런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부분이 막 이렇게 환경 오염에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국민들한테 너무 지나친 우려를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보여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매뉴얼대로 잘했으면 침출수관 나오는 데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퇴비로 활용하고 몇 미터 정도 그냥 침출수가 새서 흘러나가는 건 토지가 자연정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쓴 퇴비 내지는 침출수가 땅에 퍼져서 되는 그 과정에서 구제역이 더 번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일테면 그 땅속에 메모를 하면요. 한 3, 4일에 이렇게 부패가 될 때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매몰 지역은 완전히 지금 차단을 해가지고 3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재역이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침출수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딴 데다 뿌릴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제 말씀은 지금 현재 그러한 기계로 하는 거는 멸균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멸균을 해요? 멸균을 하니까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여러 군데서 나오는 침출수를 보포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발효제
그 외에 톱밥 완겨로 해서 섞어서 그 자리, 네. 그 위에 그 농장 바로 그 매몰지 위에다가 놓거든요. 예. 놓고서 놓아서 이제 몇 달 지나면은 이제 뭐 한번 하자는 없죠. 침출수가 그냥 그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거나 퍼질 때 그때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그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농장에 대해서 차단을 하죠. 그 부분을 차단한다? 예. 외부인들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매몰지 가더라도 직접 거기를 옆에는 못 갑니다. 가까이는 못 가게 한다는. 예. 차단이 되니까. 하지만 뭐 바람으로도 또 다 바이러스가 퍼진다니까. 그래서 참 우려인데, 우리 정은천 최고위원께서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3월부터는 구제역이 완전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 우리가 1월 12일부터 백신 접종 체제로 바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월 말까지 해서 1차 접종이 끝났고요. 예. 1차 접종 끝나서 소는 어느 정도 이제 항체 형성이 됐고 돼지는 한 60~70% 된 걸로 봅니다. 예, 백신의 효과가. 백신 효과가 2월 달에 2차 접종이 2월 말로 마무리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15일 정도 항체 형성 기간이 있으니까 이 3월 중순 되면은 거의 항체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3월 중순 이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3월 말쯤 가면 거의 완전 소강 상태로 거의 종식될 거로 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또 뭐 일부에서는 탄저균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지금 매몰된 곳에서 부패하면서 각종 세균들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게 이제 큰 전염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장됐다고 하시던데 그건 어떤 뜻인가요? 지금 현재 일반 세균이 인간에게 큰 치명적인 여러 가지 주는 세균이 없는데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네. 일테면 탄저균도 80년 이후에 거의 우리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균으로 지금 토양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균도 거기에 이제 유분간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도 그러한 치명적인 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이 새로 막 뭐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저는 좀 너무 과장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은천 최고위원 말씀처럼 언론들의 우려가 과장이기를 정말 저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632곳 전수조사해서 꼼꼼히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거는 꼭 챙겨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